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빈코 증후군 완치 훈련입니다. 빈코 하니까 마치 외래어 같죠? 그런데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빈코, 네, 코가 비었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도 empty nose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빈집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빈집, 그래서 집이 비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빈코 증후군은요, 코막힘 때문에 코 수술을 한 다음에 생기는 그리 흔하지 않은 상당히 드문 후유증입니다. 코 수술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림이요. 네, 이거 코 안입니다. 이 눈이 있고 코 안. 네. 이 코 안의 가운데에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의 양쪽 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갑계라고 하는데 비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 코에 염증이 많으면요, 이 비갑계가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비갑계가 부어요.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 안을 갖다가 막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막힘에 대해서 도대체 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코막힘이 너무 심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비갑계 절제술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하비갑계를 절제를 하고요. 중비갑계도 가끔 가다가 같이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각계 절제술을 한 다음에 빈코 증후군이 생기는데요. 어떤 분은 수술을 하자마자, 또 어떤 분은 수술 후 몇 개월 후, 어떤 분은 뭐 몇 년 후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빈코 증후군의 증상은요, 당연히 코의 증상이 있겠죠. 코의 증상은 뚫었으니까, 뻥 뚫렸으니까 숨쉬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증상이 생깁니다. 코가 또 막힙니다. 그리고 숨을 잘 쉬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지식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코가 마르기도 하고요, 시리기도 하고요,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코딱지가 생기거나 코피가 나거나 아니면 후비라는 것은 이제 코 뒤로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 이걸 이제 후비루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후각을 잃기도 하고요. 네, 냄새를 못 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각을 잃기도 합니다. 맛을 이제 못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코 증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통증과 기능장애가 생깁니다. 네,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피곤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증상도 생깁니다. 불안해요. 우울해요. 심지어는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증상이 커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증상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일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일하거나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네, 그게 고통이 크니까 제대로 가서 말도 못하고 하니까 사람 만나기가 점점 싫어지는 거죠. 이렇게 증상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빈코 증후군의 실체는요, 제가 크게 병을 갖다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또 하나는 안 아픈데 죽는 병입니다. 암 같으면은요, 처음에는 안 아픕니다. 근데 계속 진행하면은 그때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안 아픈데 죽는 병은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죽는 법은 없는 거죠. 공황장애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공황장애 정말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안 죽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이죠. 이 빈코 증후군은요, 그래서 선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완치하느냐, 2번 이렇게 고통을 갖다가 끝까지 겪고 사느냐, 이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완치를 하려면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각계 절제 수술을 받았으니 코의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비각계 절제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이 빈코 증후군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그 다른 원인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몸맘삼, 자신만의 몸맘삼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빈코 증후군을 만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인이 또 생깁니다. 이 빈코 증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다시 원인이 됩니다. 그 반응과 대처는 문제시, 이제 말씀드릴 회로, 그리고 회피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의 원인 뿐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나의 원인, 나의 반응과 대처가 다 어우러져서 빈코 증후로 갖다가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 거죠. 원인을 하나씩 볼까요? 코의 원인.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물리적인 변화가 코 안에 옵니다. 그러면 사실 변화가 있긴 있거든요. 뭐의 변화냐 하면은 점액 분비의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 온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온도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코 안 압력의 변화가 오거든요. 이걸 다 이제 코 안에서 느끼게 되죠. 감각이 이제 뇌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것이 민감하게 전달이 되는 것. 네, 이게 이제 바로 빈코 증후군이죠. 코 안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코 안의 염증도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나 염증은요, 알고 보면은 수술을 받기 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한 거죠. 두 번째가 몸맘삼 원인입니다. 몸맘삼 원인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로 그 원인이죠. 첫 번째,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가 뇌과로입니다. 뇌과로는 생각과다. 두 번째, 스마트폰, PC, TV 많이 하기. 세 번째가 감정 과잉입니다. 세 번째는요,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네, 이게 또 원인이 되고요. 네 번째가 예민함입니다. 나의 반응과 대처에서 첫 번째가 문제시인데요. 문제시라는 것은 이제, 내가 수술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빈코 증후를 갖다가 자꾸 인터넷에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글들이 떠옵니다. 이거 못 고치고, 고통이 크고, 이런 것만 이제 주로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빈코 증후를 연구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러다 보면은요, 근데 회로가 생깁니다. 네, 회로는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빈코 증후군 회로인데요. 코에서 감각이 시작이 되는 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코에서 오는 그 감각의 변화, 지각은요, 그렇게 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뇌에서 이게 증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증폭이 되는 것을 갖다가 빈코 증후군 회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뇌의 기능의 문제지 뇌의 구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컴퓨터로 치면은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고장난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가 생겨가지고 뇌 증세를 증폭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빈코 증후군입니다. 네, 이 빈코 증후군 회로는요, 내가 탓을 할수록, 문제시를 할수록,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수록, 싫어할수록, 원망할수록, 그리고 회피할수록 더 잘 생깁니다. 나의 반응과 대처의 세 번째가 이제 회피인데요. 내가 일상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이나 학업을 회피하고, 관계를 회피할수록 증상은 더 지속되거나 악화됩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완치 훈련도 하실 수 있겠죠? 또 그림을 보겠습니다. 코의 원인, 몸맘삼 원인, 그리고 문제시, 회로, 회피가 원인입니다. 완치 훈련은 모든 요소를 갖다가 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시, 회로, 회피는 내가 완치 원하기, 빈코 증후군은 겪기와 회로 깨기, 그리고 코의 원인은 이미 일어난 거니까 이제 할 건 없고요. 몸맘삼 원인에 대해서는 쉽게 하기 훈련, 이렇게 구성을 해서 완치 훈련을 합니다. 내가 완치 원하기, 이게 이제 항상 첫 번째가 되겠죠. 네, 사실은 내가 지금 빈코 증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건 물론 수술을 받았지만 이건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 위에 일어난 일은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완치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고, 더 이상 탓하지 않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내가 완치 원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훈련이 내 몸맘 새로 훈련이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그리고 무엇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상을 하든, 놀기를 하든, 운동을 하든, % 덜해서 남기기.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뇌과로인 분들은 생각 줄이기, 스마트폰, PC, TV 줄이기, 감정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기. 이건 뭐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잘 쉬지 못하는 분들은 쉼 훈련,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네 번째,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장 이제 그 코 안에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코에 식이염수 스프레이를 뿌리는 건데요. 코를 갖다 축축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속 축축하게 하면은요, 그래도 증상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 잘 때 가습기를 트는 것도 당연히 완화가 되겠죠. 세 번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은요, 스프레이나 가습기는 외부에서 수분을 공급하는 거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내부에서 코 안에 수분을 섭취를 합니다. 또 이미 약이나 한약 등으로 증세를 완화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은 별 차이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끊으면 차이를 냅니다. 끊으면 증세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약 또는 한약은 그대로 복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훈련이 바로 증세 격기와 회로 깨기입니다. 내가 만든 회로, 내가 깨겠다. 소프트웨어 회로는요, 그냥 리셋하고 다른 소프트웨어 깔면 되지만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작동되질 않거든요. 훈련에 의해서만 회로가 깨집니다. 내가 격했다, 내가 깨겠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올 테면 와라. 아파봤자 증상이다. 내가 한번 겪어보겠다. 라고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는 뭘 못한다가 아니다. 그럼에도 뭘 하겠다.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이게 심하고요. 여기에 그냥 꽉 잡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벌떡 행동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증상이 심하고 내가 거기에 꽉 막혀서 불안하고 뭐 온갖 감정 반응이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건물 내에 있다. 그러면 이제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한 치를 갖다가 전속력으로 뛰어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러거나 만약에 건물 밖에 있다. 그러면 100m 달리기를 100m 달리기 100m는 못 하시죠. 100m 달리기 20m만, 또 힘드시다면 10m만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벌떡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빈곤증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당장 고통받고 있는 그 증세하고 내 불안, 내 생각 그런 것들을 갖다가 끊어줍니다. 반 정도 이상은 증상이 좋아지죠. 예, 그러면은 쉼 행동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격기와 회로 깨기.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진짜 원인이 됐던 힘듦과 지나침에 대해서 쉽게 하기 훈련을 합니다. 네, 쉽게 하기 훈련은요, 이제 회피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네, 요 순서대로 합니다. 첫 번째 내 몸맘, 두 번째 내 성취, 세 번째가 내 관계입니다. 한꺼번에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요 순서대로 할 때가 가장 쉽고 빠릅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쉽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라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쉽게 할까?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남이 어떻게 쉽게 했을까? 이건 답이 아닙니다. 참고는 되더라도요. 또 맞냐 틀리냐 이것도 답이 아니죠. 맞다 틀리다는 다수에 대한 거거든요. 나에 대한 것은 나만이 정답입니다. 하여튼 내가 답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냈잖아요. 그럼 바로 행합니다. 이게 뭐 잘 될까 안 될까 따지지 말고요.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시행착오를 겪죠. 아무래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죠. 그런데 질문하고 원하고 쉽게 하고 행하고 평가하기를 하면 할수록 시행착오가 줄어들고요. 훨씬 더 내 능력이 생겨서 쉽게 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면서 원인이 없어지면서 빈곤증후군도 같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원인이 제거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복용했던 약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빈곤증후군으로 고통을 겪으셨나요? 네. 오늘 새로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결과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